네, 히든 이슈입니다. 히든 이슈.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히든 이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한번 또 이미지가 바뀌면 저쪽으로 또 가게 되거든요. 히든 이슈. 요즘 뭔가 그 히든 싱어라는 프로그램도 요즘 잘 나가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네, 히든. 알겠습니다. 자, 히든 이슈. 하여튼 우리 이 기자 하면은 제 느낌으로는 항상 그 소비자들과 가장 가까이 이렇게 호흡하는 기자다. 우리 모닝투데이 방송 안에서는 적어도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증권 쪽에 이 소비자들, 투자자들 과 가까이 호흡하면서 그 숨겨진 이슈들 많이 좀 이렇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자, 빨리빨리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어떤 얘기입니까?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동양증권이 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 판매로 인한 그 불안전 판매를 비롯해서 경영진의 각종 사기 의혹으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게다가 압수수색 날 그 동양증권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문서를 숨긴 사실이 드러나서 이 그룹 경영진의 이 은닉 재산 논란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양증권에 숨겨진 그런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의혹들을 그 내용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각종 비업무용 부동산 의혹과 관련된 실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일단 어떤 얘기인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현재 동양그룹과 계열사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압수수색 당일날 동양증권이 투자 목적의 비업무용 부동산 사업 문서를 숨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리포트를 먼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 불안전 판매와 경영진 사기 의혹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동양증권. 그러나 압수수색 당일날 동양증권 본사는 의문의 한 서류 상자를 화장실에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용을 보니 동양증권이 소유한 각종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문서들이 빼곡합니다. 이달까지 동양증권 투자자산팀이 아파트와 고급 빌라를 비롯해 상가와 토지 등 지역별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내부 문건상 동양증권이 사들인 일부 부동산들이 표면상으로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시행사 소유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동양증권에게 부동산을 팔았던 회사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2층에 JM 디벨롭먼트라는 회사가 있나요? 맞습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예, 처음 들어봅니다. 동양증권이 투자한 부동산들을 보면 소유주들은 이렇게 이미 공중분해가 됐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시행만 하고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심지어 현재 동두천 아파트와 상가는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 등이 못 들어오게 신탁재산으로 맡겨져 있고 이후 시행사에게 귀속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유령회사인 시행사들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동양증권 등 금융사에게 약 200억 원의 PF 대출을 받고 서로 채무 보증을 서주기까지 했습니다. 동양증권 측은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문서를 숨겼다고 해명합니다. 비자금은 물론 내놓을 사재가 없다던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그러나 핵심 금융 계열사에서 정체불명의 부동산 거래가 다수 드러나면서 현 회장의 말은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수백억 부동산을 판 실제 주인부터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예, 동양증권은 우선 소유주 의혹이 있는 한남동 빌라에 대해서는 건물 자체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기 때문에 토지의 별도 구분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동양증권 소유가 맞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두천 아파트와 또 창원 상가 등에 대해서는 전체를 소유한 게 아니라 그중 그 일부만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시행사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혀 알 수 없고 동양그룹과 또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명재 기자 리포트 보면은 뭐 잘 나와 있지만 그 현장에 그 텅 빈 사무실을 가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종의 그 유령회사로밖에 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좀 떴다방식 그런 그 업자들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런 시행사들이 증권으로부터 대출을
200억인가 받아가지고 서로 또 보증을 서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언가 좀 참 정체를 알 수 없는 의심스러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또 대주주 관련해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래들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좀 심각한 것으로 좀 봐야 될까요? 예, 우선 유니온 CM과 JM 디벨롭먼트, MS 개발 등 이 세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동양증권에 약 1,013억 원을 받고 해당 부동산들을 팔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각 시행사들은 동양증권과 여러 금융사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PF 대출을 받은 뒤 서로 200억 원에서 300억 원씩 채무 보증을 서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인 새 시행사는 동양생명과 시중은행, 저축은행의 PF 대출을 받고 또 다른 이름의 또 시행사가 있는데 이들은 직접 동양증권에게 대출을 받았는데 공통점은 모든 채무 보증에 똑같이 이 매도인 새 업체의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즉 매도인인 시행사와 또 돈을 빌려준 동양증권 그리고 관련 시행사들끼리 채무 보증을 서줬다는 점에서 그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과연 그 1,013억 원의 거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또 정말 정확히 간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계열사인 동양시멘트도 매번 수십억 원씩 채무 보증을 해준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그 증권과 이런 시멘트가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서주고 이렇게 한 건지 세무당국이라든가 사법당국에서 꼭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권회사 하면은 그 투자자들과 뭐 중개를 해주고 또 IB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회사로만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뭔가 이 부동산 개발 쪽에 엄청나게 발을 디뎌놓고 막대한 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여져요, 그죠? 맞습니다. 예, 저런 것들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겠지만 저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좀 손해가 나고 있는지 우리가 저축은행 자체에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상당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양증권은 옛날도 아니죠.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지금 임직원들은 전혀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 동양증권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 담당 직원들은 이전 담당자들이 동양건설 등 계열사들과 비업무용 부동산을 주고받았던 계약 내용과 과정, 그리고 당시 취했던 조치 등의 상황은 잘 모른 채 업무를 넘겨받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냥 넘겨받았다. 그리고 지금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관계없다. 그럼 도대체 그 옛날의 사업은 누구랑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참 알 길이 없는 얘기들인데. 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증권 본사를. 그 당시 문서를 은닉한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서 자체를 빼돌리고 숨기는 게 좀 법을 위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될까요? 우선은 그 부분은 불법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동양증권 측은 우선 문서를 숨긴 것에 대해서 서류를 다 넘겨주면 진행 중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서 극비 문서는 아니기 때문에 공개돼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압수수색 당시 그 문서를 은닉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만일 해당 회사가 압수수색을 강하게 저항하거나 중대한 문서를 은닉할 경우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항도 거의 안 하고 문서도 뭐 중요하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뭐 상황 논리고 네.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 동양증권. 그런데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양증권 하면은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많기로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방치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만 옛날 단위로 치면은 160만 평, 지금으로 치면은 여기다 3.3 이렇게 곱하면은 한 500만 평 정도 예, 이렇게 가까이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규모예요 이게? 이게 우선은 규모상으로 보면은 뭐 거의 200만 평 가까이 뭐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동산들을 문제는 매각도 못하고 또 개발도 못한 채 그런 이제 떠안고 있다는 것이 좀 많이 큰
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선 관련 리포트를 한번 보시죠. 네. 경기도 남양주 천마산 국립공원의 인근 부지입니다. 주변 자연환경이 좋고 고지대에 위치해 먼 곳까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저거는 내가 봐서는 아파트 질 자리가 안 돼. 저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면서요. 그렇지 내가 무척 가파른데 저가 뭘 짓기는. 천마산 일대를 다 합치면 여의도의 2배인 160만 평, 즉 53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땅의 주인은 과연 누굴까?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땅이 바로 동양증권이 2005년에 사들인 부동산입니다. 그러나 현재 8년 넘게 방치만 되고 있습니다. 동양증권이 2005년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을 흡수 합병하면서 얻은 비업무용 부동산인데 그중 460만 제곱미터는 보전관리지역이라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2009년 동양증권이 계열사인 동양메이저에 판 23만 제곱미터의 부지는 올해 들어서야 남양주시청과 공공주택 아파트 개발 사업을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는 토론해서 사업자는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놀릴 수는 없어요. 문제는 이 토지뿐만이 아닙니다. 울산 삼척시의 동양증권이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짓던 호텔을 동양증권이 인수했지만 자금난 등의 문제로 13년째 골조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양증권이 압수수색 날 숨겼던 내부 문건을 보면 각종 비업무용 부동산의 재산세와 관리비, 운영비 등으로 내는 돈만 매년 수억 원에 달합니다. 돈만 들어가는 비업무용 부동산들을 이도저도 못한 채 끌어안고 있는 동양증권. 개발만 되면 대박이 날 수 있지만 그룹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 지금 상황에선 없느니만 못한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네, 저 어마어마한 땅들이 좀 이렇게 개발도 잘 되고 그러면 참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어때요? 진짜 가보니까 좀.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촬영을 위해서 가봤는데 정말 그 주변에는 산밖에 없더라고요. 아, 예. 뭐 인근 뭐 개발도 많이 안 됐고 네. 아파트 단지에 조금밖에 없었는데 우선 확인을 해본 결과 그 동양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150만 평은 개발은 할 수 있는데 극히 제한적이라 공공주택이나 또 대규모 레저 산업 등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저기가 딱 그 규모로 보면은 골프장 딱 지으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기업이 사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는 그거를 사용할 수 없고요. 그 기억이 그러면 사익이 아니라 공익 추구해야 돼요? 네, 뭐 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뭐 사용을 하고 네.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힘들지 않습니까? 네, 뭐 어렵죠. 예, 그래서 이게 사용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요. 음. 이 동양증권은 대규모의 창조지식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계획은 세웠지만 해당 시청과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천마산 인근 7만 평의 부지는 허가가 나더라도 2015년 이후나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이 개발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갈 길이 멀기만 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동양증권을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하고 그럴 때도 그 부동산이 많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그 프리미엄을 주고 그랬는데 정작 가보니까 야, 약간 좀 막막하다. 네, 공익 목적으로 저 땅을 개발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동양증권은 공기업이 아닌데 네, 사기업이죠. 네, 어떻게 또 그렇게 상당히 무언가 심각한 일들이 일어났고 많이 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금융당국이 글쎄요, 동양증권이 우리 이명재 기자가 이 리포트를 한 그런 그 시행사 지급 보증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가 볼 때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과연 아까 얘기한 그런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예전부터 좀 해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005년에 동양증권이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을 흡수 합병하면서 이 담보물로 잡혀있던 부동산들을 가져오게 된 건데요. 종금업이 만료되는 2011년 이후에도 여전히 동양증권이 가지고 있자 이 금융당국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이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매각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팔지 않은 채 방치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금융당국도 동양 사태가 불거지자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대주주 관련 부동산 등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 이제 좀
확실하게 좀 들여다보겠다. 네. 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국 입장에서는 인원도 한계가 있고 봐야 될 기업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많으니까. 당시 상황에서는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이제 지금 사업당국에서 좀 조사까지 하고 있으니까 네. 수사까지 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세게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그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의혹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게 이런저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끝으로 짤막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2009년에 그 동양증권이 그룹 계열사인 동양메이저에게 남양주 일대 그 땅 7만 평을 넘겼는데요. 이유는 이제 동양증권이 비업무용 부동산이 많으니까 재무 건전성도 높이고 네, 팔면서. 또, 예, 예. 부동산도 이제 실제로 개발을 잘 원활하게 하도록 그런 이제 이유에서 팔았는데 공시상으로는 동양증권이 약 300억 원을 받고 넘겼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동양메이저의 소유가 아니고 여전히 동양증권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돈도 5억 원의 계약금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동양증권은 나머지 잔금은 아직 못 받아서 아직 그 증권사 소유로 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동양 계열사 법정 관리가 계속 이어졌는데 이 빚잔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증권사 소유로 계속 해온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요. 또 동양증권이 실제 사실과는 다른 불법 공시를 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동양그룹 이제 법정 관리 신청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동양이라든가 동양시멘트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자산 이런 것들은 이제 채권자들에게 이게 부채 빼고 이렇게 좀 이제 그 소속이 될 텐데 소유가 넘어갈 텐데 이 7만 평 메이저에게 판 남양주 7만 평만 봐도 공시상으로는 동양증권이 300억 받고 땅을 넘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실제로는 전혀 뭐 돈도 다 지급되지 않았고 네. 소유도 여전히 동양증권이다. 그 동양증권 소유고. 그래서 동양이나 동양시멘트가 이렇게 법정 관리할 때 이 부채 정리할 때 전혀 소속이 안 된다. 네. 동양증권 소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일단은 공시를 좀 허위로 했다. 공시 뭐 이런 좀 의혹을 지금 갖게 하는 거고 네. 또 동양그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이런 법정 관리를 앞두고 자산을 싹 이렇게 네, 미리미리 예, 정리를 법정 관리를 신청하지 않는 예. 계열사로 좀 이렇게 귀속이 되도록 미리 작업을 좀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그 어려운 여건에서 현장 뒤지면서 좋은 그 취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이 관련해서는 좀 많이 좀 더 연구도 하고 해서 네. 후속 보도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증권사들이 이렇게 이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쪽에 많이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함께 네, 이 동양증권의 남양주 땅 160만 평인가요? 한번 잘 본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수고하셨고요. 더 좋은 후속 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